네, 반갑습니다. 4월 17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가 예상했던 것처럼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73이고요. 나스닥은 더 많이 빠졌죠. 3%나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도 마이너스 2.24% 하락세를 보였고요. 일단 장 초반부터 하락 진행이 좀 됐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이야기가 떠들썩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기술주,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파월의 연설이 있었죠. 근데 기대를 했었던 파월 풋이 없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더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13시 이후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모양새들은 이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선 반영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선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내용들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어떠한 재료들이 또 시장을 더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겠죠. 자,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한 대중 압박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에 대한 어떤 석유 수출 뭐 이런 쪽 같은 부분도 같이 제한을 좀 거는 것 같은데, 일단 중국에게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속적인 압박 강도가 더 세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각종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걸쳐서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쪽에서 보시면 뭐 일단 기술주 매도, 애플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막 이런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수출 제한이 들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인데, 요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중국 수출 제한에 손실 날벼락이 떨어졌다. 반도체주들이 와르르. 반도체가 붕괴가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좀 살아나는 듯 하면은 또 이상한 걸로 때리고, 살아나는 듯 하면은 이상한 걸로 때리고 이렇게 나오죠. 자,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 7% 하락 출발을 해서 6.87%, 이거는 마켓 애프터마켓에서 떨어진 그 정도 수치로 그냥 그렇게 마무리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마쳤다고 되어 있고요. 낙폭은 한때 10%까지 커졌지만 그래도 막판에 조금 올려주긴 했네요. 자,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수위를 한층 더 강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가 꼬꾸라졌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인 H20, AMD의 MI308 등을 수출 허가 품목에 새로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죠. 자, H20 칩은 그간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최고급 사양의 AI 칩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H100에 비해서는 성능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요것을 이제 중국에 수출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괜찮아졌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애매해진 상태가 좀 됐었고요. 지금 이렇게 저사양 칩까지 전부 다 규제를 걸고 들어가는 이유는 딥시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딥시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사양 칩을 이용해서도 높은 고성능을 뽑아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수출 규제를 앞둔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 주문이 급증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H20 칩을 수출하지 못하게 된 엔비디아는 이번에 7조 8천억 원 정도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AMD 역시도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8억 달러, 1조 원 정도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엔비디아, AMD 모두 7% 정도씩 하락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엔비디아, AMD 이 칩들이 다 뭐예요? 이 칩들이 반도체 칩인데 여기에 HBM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HBM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도 얘네 못 팔면 우리도 못 파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담감이 좀 생기는 거지. 자, 요 내용들 일단 뭐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뭐 어느 정도의 물량을 사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애매해지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칩을 못 판다.
자, 그러면은 HBM을 납품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부품사, 장비, 뭐 할 거 없이 다 같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TSMC 당연히 떨어지겠죠. 퀄컴 당연히 떨어지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브로드컴. 브로드컴은 지금 이 엔비디아의 새로운 경쟁사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었는데 얘도 떨어지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낙폭은 엔비디아나 AMD에 비해서는 좀 작습니다만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정도 하락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 포인트는 그렇게까지 크게 빠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압박감 용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애플의 주가는 또 4% 정도 하락했고요. 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있습니다. 테슬라는 4.94%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 여기가 또 하나 있죠. 부품을 못 들여온다. 테슬라. 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중국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가열되면서 사이버캡과 전기트럭, 세미 등 테슬라 모델 제조에 쓰이는 중국산 부품 운송 계획이 중단됐다. 중국산 수입품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을 때만 하더라도 뭐 그 정도 올라갔으면 뭐 그냥 뭐 우리가 감안하지 뭐 라고 했는데 관세율이 지금 145%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서 수입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죠. 30% 정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 인데 이게 관세라는 것이 5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실 숫자상의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네, 이 무역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2배씩 더 주고 2배가 넘죠. 네, 그걸 더 주고 부품을 사다가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만들수록 손해가 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자, 부품 수입 중단으로 이들 차량의 미국 내 생산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쪽에 대한 뭐 상호관세 면제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나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등등등은 상호관세 면제에 확정을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되어 있는데 테슬라 쪽도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죠. 이렇게 되면 야금야금 하나씩 다 풀어주면은 사실 뭐 대중국 관세를 매기는 데는 효과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고통을 감내하라고 테슬라에게도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일론 머스크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Hey bro, 네, 고통을 감수해. 네. 자, 괜찮을까? 네.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지금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쓸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가 좀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부품 수입 중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재고 있는 거 써먹고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생산 중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때 그 시점이 오게 되면은 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왜냐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비용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애매한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세계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를 철회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 자,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죠. 지금 당장 나에게 충격이 온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네, 또 요청이 나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 이미 네, 작두 위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칼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자, 그 다음에 파월 이야기도 봐야 될 텐데요. 파월 이야기. 파월 풋. 네, 파월 풋 없다. 여기 있네요. 네. 파월 풋 부재에 폭삭 내려가는 뉴욕 증시. 파월 풋이 없다. 파월 풋 없다가 돼버려가지고, 문제가 좀 되네요. 그죠? 자, 지금 여기 반도체 쪽 하락한 것은 우리가 말씀드렸었고요. 네, 파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네, 이코노미 클럽 행사에서 파월 연방제도 의장이 연설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시카고 이코노미 클럽에서 뭐 중중중중 얘기했는데 관세 정책이 중앙은행의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오후장 들어서면서 최저치를 밀렸다는 얘기예요.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관세 조치가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게 시행되고 있다. 미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관세는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물가 상승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올해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완만한 둔화는 지속될 것이다. 둘 다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연준이 당장 기준금리를 조정하기보다는 경제 상황의 전개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현 시점 for the time being for the time begin이라고 하네요. 현 시점부터 뭐 시작이다 이런 얘기 있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 정책 스탠스를 조정하기 전에 보다 명확한 상황을 기다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현 시점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제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책 스탠스를 조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그런 상태를 파악하고 나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이 장기간의 높은 물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진행을 합니다. 자, 높은 물가를 당연히 막아야 한다. 그걸 연준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은 뭘까요? 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가 안정이 없다면 모든 미국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기간의 건전한 노동시장을 여건을 실현할 수 없다. 자, 이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연준이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하지 않았다. 5월 달에 FOMC 있죠? 5월 7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시사하지 않았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금리 인하 안 해주겠다. 당연한 얘기겠죠. 네, 연준 입장은 당연한 거야.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또 생각했던 것보다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끝날 것 같지도 않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지금은 일본이 미국하고 그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갔죠. 자, 그렇게 되고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잘 풀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서 잘 풀리게 돼서, 뭐,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상호 관세에 있던 거 영원히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빌미가 생길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중국과의 관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네,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죠? 자, 근데 트럼프는 강력하게 그걸 또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국가에 서한을 보내가지고 미국에 맞서 싸우자.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약간 좀, 지들 싸움에, 지들 둘이만 싸우면 되지. 괜히 다른 나라 끼어들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요. 지들끼리만 치고받고면 되잖아요. 니들끼리 관세를 10,000%로 올리든 20,000% 올리든,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왜 다른 나라까지 끼어들어가지고, 끌고 들어가가지고, 너 중국에 팔면은, 제재 있어. 네. 니 미국이랑 좀 등 돌리고 우리랑 같이 편먹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니들끼리 싸우면 되잖아요.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지 않네요. 비겁한 놈들이죠. 자, 아무튼 파월 의장의 이런 강경한 인플레이션 발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박살났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 동결,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자, 놀랍지는 않지만 연준의 풋 포지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이 풋이 뭐냐면은요, 연준 풋, 파월 풋 이렇게 나온 거는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 중앙은행이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개념. 근데 금리 인하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유동성을 공급하지도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 물가 포지션은 이 통화량과 무조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하나 또는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렇게 되면은 물가를 잡을 수가 없게 되죠. 네. 야, 이 물가를 지금 거의 잡아가고 있는데 스스로 다시 물가를 올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파월이 싫어할 만도 하죠. 네. 연준의 정책이 실질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제적 영향을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불안감이 커졌다는 얘기죠.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얘기죠. 연준 파월 의장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네, 아우, 더러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려올 것 같아 보입니다. 하필이면 트럼프를 또 만나냐? 그죠? 이 파월은 트럼프를 또 만난 거 아니야? 와, 진짜 싫기도 할 것 같아요. 그때도 굉장히 그랬었는데, 자,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금통위 얘기까지 한번 더 봅시다. 오늘 2분기 첫 금통위 환율, 가계부채 불안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사실 우리도 물가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키기도 어려운 상태일 것 같긴 한데, 자, 이 상태에서 금리를,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연준 입장도 나왔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인하시키긴 좀 애매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되긴 하네요. 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인데, 지금 환율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 다음에 여기 환율은 1420원까지 떨어졌지만, 네,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뭐 물가 뭐 이런 것들을 봐서는요,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참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금리를 동결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된다면 방법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미뤄질수록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도 같이 뒤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빛이 보였었던 2024년도 시점을 다시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 보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답답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지만 워낙 미친놈들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는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 게 계속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에다가 이런 관세 이런 얘기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그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간 상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의 관세 부분들이 좀 낮춰지게 되면 현재로서는 대중 무역보다 미중 무역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금은 그래도 기대감 요소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긴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아마 본보기를 보여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에게 협력하는 동맹국가, 자, 5개 국가와 먼저 협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과 우리를 포함해서요, 뭐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베트남 이런 국가들 되잖아요. 이런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겠죠. 자, 트럼프의 의중을 좀 생각해 본다라면, 야, 우리하고 지금 편먹는 애들은 이렇게 관세 면제해 준다라는 식의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봐봐라. 중국하고 붙지마. 자, 우리나라하고 우리 미국에게 지금 이렇게 협력을 해주는 국가들은 상호관세 면제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본보기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떡을 줄 수도 있다. 니네들 너희들 중국 쪽에 서지 말고 반미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협상만 잘해주면 관세 확 없애주잖아. 네, 우리가 도움 주잖아. 미국한테 붙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관세 내기 싫으면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이런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봐봐라. TSMC, 현대차 봐봐라. 엄청 투자하지 않냐. 이런 기업들에게는, 위대한 기업들에게는 뭐 관세 면제해주겠다. 물론 관세 면제 안 해주고 있긴 하죠. 네, 하지만 그런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 우리나라가 이제 연달아서 이제 그 협상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 외로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즉 4월 달이 아주 핵심적인 그런 시기가 되는 거고, 그 시점을 통해서 조금 안정화가 된다거나 분위기가 조금 개선된다면 5월 초에 이 연준의 FOMC에서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오늘 금통이지만 금리를 낮출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도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쪽 상황을 보면서 미국 쪽이 만약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든지, 완전 동결, 무제한 동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우리나라 혼자서 금리를 낮추는 건 애매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낮춰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금리, 물가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피곤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계속 있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이거 뭐 지금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금리를 낮춰놨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걸 왜 자꾸 물론 고충이 있었겠지만 답답하네요. 자, 아무튼 이런 형태의 느낌도 있었다는 거고 이게 전부 다일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가장 중요한 재료는 이 파월 풋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반도체 규제,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내용들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까지만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시간이 조금 오래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오늘 장중시황 때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아침에 조금 얻어맞고 시작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 살짝 주의들 좀 하시기 바라고요. 뭐 일단 내일은 또 주말이니까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휴무일에 따른 변화가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렸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증시는 반등 포인트가 나와서 끝나주면 우리에게는 긍정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단 조금 좀 몸살이면서 좀 지켜보는 전략들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이제 반발 매수나 등등을 통해서 반등. 요즘에는 하루 내리면 하루 오르잖아요.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 오늘 뭐 일본과 얘기가 좀 잘 돼서 이런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 좀 더 괜찮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풀려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좀 나오게 되면 미국이 쉬는 동안에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등 가능성은 일단 열어놓고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계속 선반영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장중시황 때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